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자, 어제부터 우리가 제4장 분석 용어정의를 독송하기 시작했어요. 이 용어정의 분석이라는 게 왜 중요하고 우리가 이 독송집의 제4장 네 번째 주제로 담고 있느냐. 네 번째 주제에는 위반과 숙당 분석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이 8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경이라는 이름을 직접 쓰지는 않지만 중요한 교리 용어의 정의를 담고 있는 경으로 3개를 포함했죠. 그래서 분석경이라는 이름에는 연기 8정도, 그 다음에 염처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옥은 5가지 기능이 2가지로, 그리고 사여의족과 관련한 상세한 설명, 이렇게 6가지 주제가 8개의 경으로 설해져 있고, 그 다음에 분석경 이름은 쓰지 않지만 이제 뭐 연기 8정도만큼이나 어제도 제가 오온과 연기와 삼법인과 8정도의 유기적 연결관계를 가장 강조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뭐니 해도 그렇죠. 분석경에서 연기 8정도를 말하고 있다면 이제 오온에 대한 정의가 삼켜버림경에서 오온의 성질 측면을 말해주고 집착의 양상경에서 오온이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이냐 라는 부분을 정의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경이 분석경이 아닌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분석경이란 이름을 직접 쓰는 경들은 경의 목적 자체가 용어 정의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용어 정의만을 위해서 직접 설하는 경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오온과 관련해서 이 2개 경은 오온에 대한 정의를 목적으로 설해진 경은 아니에요. 경이 각각의 설해진 그 중심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 안에 오온이 무엇다라고 하는 오온의 정의가 그 주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분석경이란 이름을 쓰지는 않지만 오온이 무언지 성질과 구성의 양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다. 그 다음에 자량경이라는 경에서 칠각지를 요 경우는 이제 칠각지를 염각지가 무엇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거는 아닌데 칠각지가 어떤 경우에 자라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칠각지가 일단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겠지만 그 수행의 중심 개념 이래서 내 마음이 5가지 장애와 칠각지라고 하는 2가지 상반된 요소가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가지 장애가 힘을 얻어서 마음에
마음을 차지하면 삶은 퇴보로 이끌리고, 반면에 칠각지가 힘을 얻어서 마음에 충만되면 향상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요런 구조를 보여주는데, 그럴 때에 이 5가지 장애와 칠각지가 어떤 것이 5가지 장애가 충만하기 위한 자량이고 어떤 것이 칠각지가 충만하기 위한 자량인가, 어떤 것이 5가지 장애가 충만하기 위한 자량이 아닌 것인가, 어떤 것이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하기 위한 장애가 아닌 것인가 라고 해서 5가지 장애와 칠각지라는 내 마음을 채우는 2가지 요소들의 자량인 것과 자량 아닌 것을 정의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분석이라는 이 분류에 포함되어야 하는가라고 조금은 좀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수행의 중심 개념을 구성하는 장애와 칠각지, 이 2개가 자량이다라는, 자량이 무엇이냐라는 정의, 자량 아닌 것이 무엇이냐라는 정의, 이 측면에서 요 자리에 포함을 시켰어요. 사실은 이제 요 자량경 칠각지 얘기는 뒤에 제6장 수행에 포함을 시킬까 하다가 그냥 제가 그런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분석 쪽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제4장 분석 용어 정의의 경들이 편집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삼켜버림경과 집착의 양상경이 오온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있다. 그런데 삼켜버림경은 오온이 그 성질의 측면에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정의하고 있는데, 삼켜버림경 자체가 이 오온에 대한 정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삼켜버림경 자체가 설해진 의도가 있죠. 그 의도 가운데 한 부분으로 정의가 포함되어 있는데, 삼켜버림경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을 특강을 한번 하겠다, 조만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집착의 양상경은 역시 집착의 양상경대로의 어떤 설해진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 가운데에 색수상잉식 오온이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이냐 라고 그 구성의 측면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죠. 역시 집착의 양상경 또한 그 설해진 의도가 워낙 중요해서 별도로 특강을 이미 한번 진행했다라는 거 제가 알려드렸고요. 자, 그렇게 삼켜버림경, 집착의 양상경은 자체적으로 특강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겠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은 이제 삼켜버림경이 설명하는 오온이 성질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그리고 집착의 양상경 통해서 구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정의되느냐, 요 부분만 경을 소개해 드리는 걸로 간략히 말하고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려 합니다. 예, 하여간 집착의 양상경 특강한 거 제가 오늘 홈페이지에 링크해 드리겠고요. 삼켜버림경 조만간 특강을 해서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독송집 안에 오온을 주제로 하는 경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오온을 정의하는 2개 경 비중이 참 크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려요. 자, 삼켜버림경 어제 독송했습니다.
이 경은 큰 주제가 다양한 전생의 삶들을 기억하고 있는 어떤 사문들이든 바라문들이든 모두 오치온이나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무엇이 다섯인가? 라고 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이런 색을 가진 자였다. 라고 기억하는 그가 색을 기억한다. 해서 오온에 반복되죠. 다양한 전생의 삶들을 기억한다라는 게 뭐예요? 요게 숙명통 또는 숙주명 이렇게 불리는 거잖아요.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 나의 전생을 기억하는 요런 숙명통 또는 숙주명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는 거를 말하는데 그렇게 전생을 본다 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히 다른 거 아니다. 그게 오치온이라고 하는 과거의 나의 구성 상태를 보거나 아니면 오치온을 구성하고 있는 색온 색수상행식의 온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내가 누구냐 하면 오온이라는 이 5가지 무더기에 집착함으로써 내가 되어 있다. 나는 오치온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오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난 삶이 내가 전생부터 금생까지 오랜 그 과거의 삶이 있는데 이 과거의 삶들이 그 삶의 과정마다 어떤 행위를 했느냐, 어떤 업을 지었느냐, 중생이라고 불리는 이 제한된 삶, 유위적인 삶을 산다. 그래서 유위에서 행위한다, 업을 짓는다. 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 색수상행은 색에 묶여가지고 한평생 있다가 몸이 무너지면 버려지는 거지만 이렇게 삶의 과정에서 머문 식, 이 식은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이라고 해서 매 순간의 삶의 결과로 머문 식이 이전의 삶의 과정에서 누적되어 있는 식의 무더기에 더해짐으로써 식의 무더기가 늘어나는 요거 연기된 식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래가지고 나의 전생을 기억한다라고 할 때 그 전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삶의 과정이 누적된 것이 어떻게 누적되느냐. 색의 과정은 색으로 누적되어 색온이 되고 수의 과정은 수로 누적되어 수온이 되고 해서 색수상행식 5가지 삶의 과정의 누적된 무더기로 있고 이 가운데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식온 이 명색은 버려지고 식이 윤회하기 때문에 식의 무더기라는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나의 식의 무더기는 전생들의 과정에서 누적된 것까지가 포괄되어 있는 무더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전생을 본다라는 것은 이렇게 지나간 삶의 과정이 식 안에 쌓여있는 그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이라는 무더기 안에서 나의 전생을 보았다라고 하면 그 시점, 내가 본 전생의 그 시점에 내가 어떤 오치온의 상태로 있으면서 이런 삶을 살았는가? 라고 그 오치온 상태를 기억하는 거. 식의 무더기 안에 오치온 상태로의 기억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오치온으로의 삶 전체를 기억하기도 하지만 그 시점에 나에게 이런 물질적 삶의 과정이 있었다.
이런 느낌, 이런 경험적 삶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단편적으로 색, 수상행식 각각을 기억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그 전생의 삶을 기억한다라는 거, 이제 이 부분을 말해주는 거죠. 전생을 기억한다. 이렇게 오치온이거나 그것 중에 어떤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큰 주제가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색수상행식 5온으로 구성된 오치온이나 그 중에 어떤 것을 기억한다 라고 말하자면, 그렇다면 색수상행식 5온이라는 건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이길래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나의 삶을 구성하고 전생을 기억한다 라고 할 때도 그걸 기억하는가? 이제 이렇게 그 삼켜버린경의 큰 주제가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전생의 기억이라는 주제 안에서 기억하는 것의 대상이 오온이기 때문에 이제 오온이 무엇인지 정의가 나타나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경은 첫 번째, 그대들은 무엇을 색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라고 할 때 부딪힌다고 해서 색이다. 부딪힌다라는 건 뭔가요? 무언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비어있는 상태 같으면 부딪히지 않을 텐데 무언가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거기에 부딪힌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부딪힌다. 요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꼭 뭐 볼펜이 이런 눈에 보이는 상태로 공간을 차지하는 거 당연히 물질이죠.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니래도 차가움이라는 것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차가움에 닿으면 그 공간을 차지하는 그것에 닿았을 때 차갑다라고 하는 그 성질을 느끼게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차가움에 의해서도 부딪히고, 차가움, 더움, 배고픔, 목마름, 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현상들도, 차갑다라는 것도 물질현상, 더움도 물질현상, 배고픔도 물질현상, 목마름도 물질현상이어서 이런 것이 다 말하자면 공간을 차지해서 부딪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설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 등의 닿음에 의해서도 부딪힌다. 그런 건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딪힌다고 해서 색이라고 불린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접근하기에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차갑다, 덥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부딪힌다, 공간을 차지한다, 요렇게 보는 부분이 참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뭐 일단은 이제 경이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거는 더 두고 연구를 해나가면 되겠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낀짜 빗가왜 외다낭 와레타 라고 해서, 그러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무엇을 수라고 말해야 하는가? 경험한다고 해서 수라고 불린다. 무엇을 경험하는가? 즐거움도 괴로움도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경험한다. 자, 여기서는 제가 수라고 말하면서 이 수를 느낌, 경험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 여기에 표시를 안 해줬네. 수, 웨다나라는 거는 뭐 그냥 이제 느낌이라고도 번역하고 경험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이렇게 포괄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세 가지 느낌, 이러면 즐거운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한다, 괴로운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한다.
느낌이라는 것이 삼사화합 촉하면 거기서 즐겁다, 괴롭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는 느낌이 생겨나는데, 수라고 말할 때는 그 생겨난 느낌을 내가 지금 나에게 즐거운 느낌이 지금 나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한다, 괴로운 느낌을 경험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한다 라는 느낌을 경험하는, 요렇게. 그래서 수는 느낌이라고 번역해도 좋고 경험이라고 번역해도 좋고, 내입처로 외입처를, 그러니까 안으로 색을 보아서 안식이 생긴다. 요거 색이 무언지 안다. 그러면 삼사화합 촉에서 색을 보고서 그 색 때문에 즐거운 느낌을 내가 경험하거나, 그 색 때문에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거나, 그 색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한다. 그래서 1차 인식이 내입처로 외입처를 인식해서 외입처를 아는 것으로의 식이 생겨나면 삼사화합 촉해서 그 외입처를 즐겁다, 괴롭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는 느낌으로 경험한다. 요런 구조죠. 그래서 수, 느낌 또는 경험,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무엇을 상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라고 할 때, 이제 여기서 산냐를 산자나띠띠 라고 해서, 산자나띠, 자나띠 알다. 이때 앞에 위가 붙으면 위자나띠 해서 분별해서 알다 라고 해서 인식한다. 왜? 그러니까 무엇이, 그러니까 분별해서 하는 건 무엇이냐? 조금 이따 보겠지만, 무엇을 식이라고 말하는가? 위자나띠띠 윈냐나 해서 분별해서 한다,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라고 한다고. 식은 아는 것, 대상이 무언지 분별해 아는 것. 내가 보는 거 두 가지가 있구나. 내가 요거를 보니까 요거는 요걸 샤프라고 하죠. 샤프펜이 아니고 볼펜이요. 내가 본 요거는 볼펜이요. 샤프펜이 아니요 라고 분별해서 하는 거, 인식하는 거.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볼펜이요. 이거는 볼펜이 아니라 샤프요. 이거는 샤프요, 볼펜 아니요 라고 다른 것과 구별해서, 분별해서 이거다 라고 아는 것. 분별해서 하는 것? 분별해서 한다는 게 사전적으로 인식이죠. 그래서 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위자나띠, 분별해서 한다, 인식한다 라고 정의가 되고요. 그런가 하면 무엇이 상이냐 라고 할 때는 산자나띠 라고 해서, 자나띠 알다에 사가 붙어가지고, 요 사가 스스로 알다 또는 함께 안다, 요런, 그러니까 스스로 또는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스스로 한다라는 것은 좀 적절한 해석이 될 수 없고, 함께 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설명하는 공동주관이라는 개념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산자나띠,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하는 거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다. 분별해서 하는 이런 위자나띠, 인식의 주체, 인식하는 본 행위는 식이 위자나띠 하는 거고, 거기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 요 측면은 산자나띠, 함께 안다 라고 해서 상이다. 무엇을 함께 하는가? 파란색을 함께 알기도 하고, 노란색을 함께 알기도 하고, 빨간색을 함께 알기도 하고, 하얀색을 함께 알기도 한다. 함께 한다고 해서 상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여기서 참 보면, 참 부처님의 표현 방식도 참 특별하다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 시각으로는 알 수 있는 것 같아. 예, 이런 생각이죠. 함께 하는데 무엇을 함께 하느냐 하니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이렇게 함께 한대요. 하여간 그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식은 단지 알아채는 거고 상해서 인식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다르게 풀죠. 자, 여기서 함께 하는데 색깔로 말하는 거 뭔가요? 안경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알거든요. 그런데 보고 아는데 안경을 썼다. 그런데 안경에 아무런 색도 더해지지 않았으면 그냥 잘 보는 거지요. 잘 보고 알죠. 이제 우리가 잘 보는 일을 통해서 안경을 썼어요. 말하자면 마음의 눈이 잘 보기 위해서 지혜라는 안경을 썼어.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안경에 색깔이 들어가면 어때요? 사실 벌써 30몇 년이 지난 제가 이제 처음 안경을 쓸 때만 해도 안경에 제 안경에는 주로 좀 파란 색깔이 약간 들어갔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시절에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선글라스 말고 일반적인 안경에도 색을 넣었어요. 그러면 안경에 파란색이 좀 들어가면 어때요?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그냥 색깔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여기에 안경에 있는 푸른빛이 더해진 상태로 대상을 알게 되잖아요. 바로 이런 관점이 경에서 상을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 파란색도 노란색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 말씀드리지만 마음이라는 눈이 잘 보기 위해서 지혜라는 안경을 썼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해 보자면, 그런데 이 지혜라는 안경이 온전하게 사실 그대로의 지혜로 무상고무하여 라고 하는 이런 지혜로 안경이 만들어졌다면 그야말로 아무런 색깔도 없이 사실 그대로를 보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무상고무아라는 사실에 어긋나는 어떤 형태로든 상락아의 관점이 더해지면 거기에서 이 사실에 대한 전도된 상, 요걸 뭐라고 해요? 번뇌라고 하잖아요. 요런 전도된 상이 얼마만큼 전도됐느냐 하는 것이 빨간색 안경을 썼다 하면 빨간색만큼 전도될 거고, 노란색 안경을 쓰면 노란색만큼 전도되어서 상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러니까 항상하다는 전도된 관점에서 함께 할 거고, 락이라고 하는 전도된 관점에서 함께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데에 이런 상락아라고 하는 전도된 경향이 함께 참여해서 마치 안경에 색깔을 넣은 것과 같은 이런 전도된 상태로 함께 아는 일을 통해 가지고 2차 인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도된 상으로, 전도된 경향으로의 색깔이 더해져 가지고 무명과 탐진이라고 하는 이런 왜곡된 알을 만들어내는 요런 측면을 탁 나타내 주는 게 삼자하나띠, 함께 안다고 해서 산야, 상이라고 한다. 무엇을 함께 하느냐? 빨간색도 노란색도 하얀색도 파란색도 뭐 이렇게 상락아정
이라는 전도된 경향, 번뇌의 참여를 말해주죠. 네, 이렇게 우리가 상을 하는 거, 이게 삶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상에 대한, 이 상을 뭐 보통 관념, 개념, 뭐 인식,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아니에요. 상은 바로 이렇게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내적인 경향이다. 그 경향이 왜곡됨이, 그러니까 전도됨이 없어야 한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행이라고 말하느냐?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들이라고 불린다. 무엇을 유위에서 형성하는가? 색의 속성을 위해 유위에서 형성한다. 수상행식. 이렇게 나오죠. 형성한다라는 것은 무언가 결과를 만든다. 어떤 것을 생겨나게 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행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상카따마비 상카론띠, 유위에서 형성한다 라고 하는, 형성하는데 행위를 만들기는 결과를 만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기는 하는데, 그게 유위라고 하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의 삶의 영역, 탐진치 위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결과를 만드는, 요게 행이다라는 거죠. 이때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건 뭔가요? 행위하는 거죠. 업을 짓는 거죠. 이렇게 행위를 하는데, 행위가 가지는 특성, 그러니까 이 행위의 특성,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탐진치가 함께하는, 그래서 딱가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서 가래로서 행위하는 요런 행위를 오온에서는 상카라, 행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하여간 놓치면 안 됩니다. 유위,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만드는, 그럴 때 그 결과 두 가지로 나타내지죠.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 요런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이 행이 색의 속성을 위해 유위에서 형성한다 해가지고 색수상행식 반복이 되죠. 형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위에서 형성하는 일을 하는데 행이, 그게 색수상행식 오온, 이 오온 모두를 대상으로 그렇게 형성하는 일을 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온의 행을 통해서 결과된 것, 이것을 삼법인에서 재행무상 이렇게 말할 때, 이 재행무상의 행이 바로 이런 오온에 대한, 그러니까 오온을 대상으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재행무상의 행이 구체적으로는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하고 있죠. 네, 행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위에서 형성한다. 유위 상태, 번뇌의 영향, 중생의 삶, 탐진치, 가래, 요런 상태에서 행위를 해서 상을 잠재시키고 식을 머물게 하는 색수상행식 오온을 각각의 속성의 영역으로 형성하는 거, 이게 행이다. 자, 그 다음에 식에 대해서는 무엇을 식이라고 하는가? 위자나 띠 윈자나 라고 해서 인식한다, 분별해서 한다고 해서 식이라고 불린다 하는 거 설명드렸죠. 네, 여기서는 이제 인식할 때 신맛, 쓴맛, 매운맛, 단맛, 떫은 맛, 떨지 않은 맛, 짠맛, 짜지 않은 맛, 이렇게 맛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하는데, 상에서는 색을 통해서 안경을 말했다면, 이제 식이 이렇게 맛을 인식한다 라고 나오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색성향 미척법이라는 육위입차 중에 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맛에 의해서 설명했다라는 것은, 식이 육외입처를 인식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수상행식 오온이
색은 부딪힌다, 공간을 차지한다 라고 해서 색이다. 이렇게 이건 물질이라는 거는 물질은 어쨌든 그 성질이 공간을 차지해서 이 공간으로 달려오는 어떤 것에 대해서 부딪힌다 라는 이 의미를 말하고 느낌, 그러니까 상과 그러니까 수는 느낌 경험이고 상은 경향이고 행들은 형성작용이고 식은 식이다. 각각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성질을 갖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여기서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식은 여기서 이렇게 맛이라고 하는 육외입처를 대상으로 인식한다라고 경에서 나타나지만 사실은 또 맞지만 이까야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는 어떤가요? 식은 락고 불고 불락의 느낌을 인식한다 라고 해서 똑같이 위자나띠 하는 식을 외입처를 인식한다고 삼켜버린 경에서 정의하는데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는 느낌을 인식한다라고 정의해 주죠. 이렇게 정의가 다르다라는 두 가지가 교리적 충돌일까?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은 근거가 돼주죠. 식은 1차 인식과 2차 인식 두 번의 인식작용이 있어서 1차 인식에서는 외입처를 인식하고 2차 인식에서는 수를 인식하고 1차 인식의 공동주관은 욕탐이고 2차 인식의 공동주관은 상이고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죠. 네, 삼켜버린 경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오온이 성질의 측면에서 어떻게 정의되느냐 하는 것을 보았고 삼켜버린 경 많은 주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특강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어서 집착의 양상경은 좀 더 이 오온에 집중된 특성을 보여줘요. 그래서 5가지 집착된 무더기 오치온이 있다라고 해서 이 오치온, 색취온 내지 식취온에 대해서 이 오치온을 4가지 계열로 알았다. 4가지 계열로 해서 실답게 알지 못할 때까지는 깨달음을 선언하지 않았고 그 4가지 계열을 실답게 알았을 때 깨달음을 선언했다 라고 말씀하셔서 삼켜버린 경보다는 오히려 그 오온에 좀 더 집중된 주제를 설명하는 경이죠. 그럴 때 이제 4가지 계열이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색을 실답게 알았다. 색의 자라남을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실답게 알았다. 라고 해서 이 4가지 계열 색은 이런 것이요. 색이 자라난다는 건 이런 거고 소멸하는 이런 거고 소멸로 이끄는 실천은 이런 거요. 라고 실답게 알았다. 그래서 요게 색, 자라남, 줄어듦, 자라남, 소멸로 이끄는 실천 요렇게 4가지 계열로 알았다.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이렇게 이 4가지 계열을 실답게 알았기 때문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이런 주제죠.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 경은 색수상행식 오온을 실답게 알았다라는 게 무엇냐? 라는 측면에서 이제 오온이 구체적으로 오온이 각각의 성질은 삼켜버린 경에서 설명하는 그런 건데 그러한 성질을 가지는 것들로 어떤 것이 쌓여 있느냐 라는 그 구성의 측면을 말해주죠. 그래가지고 무엇이 색인가 라고 할 때 지수화풍 4대 그리고 그 4대가 결합한 것 이래서
4대와 4대 조색이 색이다. 이렇게 색이라는 거는 딴 거 없어. 지수화풍 4대 그리고 지수화풍 4대가 공간을 안팎으로 해서 어떤 것이 되었어. 요게 4대 조색. 지수화풍 4대와 4대 조색이라고 하는 오직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인 지수화풍, 거기에 공간이라는 비어있음이 안팎으로 함께해서 어떤 것이 되었어. 예를 들어서 요거 안경집이잖아요. 안경집은 이렇게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안경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 쓰임새를 갖고, 그것이 바깥은 요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간으로 비어있기 때문에 요런 모습 크기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안팎으로 공간이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지수화풍이라는 4가지 물질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구성된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지수화풍이라는 4가지 물질의 요소가 있다. 그 물질의 요소가 안팎으로 공간과 함께해서 안경집이 되었다. 요렇게 말하는 게 지수화풍 4대와 4대 조색, 요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물질에 대해서는 요거 말고는 없어요. 이 물질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부처님 가르침하고 다른 거예요. 부처님은 물질에 대해서 이거 말고는 다른 정의를 안 해줘요. 다른 관점에서 물질을 정의하자 하는 거는, 나는 세상을 구성하는 이 물질들을 부처님하고 다른 시각으로 볼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설명할 거예요. 이런 시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야, 근데 저는 이 지수화풍 4대가 인도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인도에서 시작된 인도만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리스의 철학자잖아요. 플라톤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거기도 지수화풍 4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수화풍과는 좀 차별되는 어떤 거 해서 제5원소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제5원소 이런 거는 플라톤이 설명하는 어떤 삶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닌데, 지수화풍이라는 이 4가지 요소를 근본에, 존재하는 것들의 근본에 두더라고요. 지수화풍 4대가 유럽에서는 수소, 헬륨 이런 원자 기호로 정해지는 이런 물질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물질이 서양과학적으로 발전해 가기 이전에 유럽에도 플라톤도 지수화풍 4대를 말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자, 어쨌든 이제 물질은 이렇게 4대와 4대 조색, 요런 정의 말고는 없다. 여기에 어떤 다른 개념을 넣어가지고 물질을 설명하자라고 하면 부처님과는 다른 길로 가는 시도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색과 관련한 집착의 양상경의 주제, 요 부분은 우리 특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외다나 느낌 경험이냐 라고 할 때 삼켜버림경에서는 경험한다고 해서 수다 이렇게 성질의 측면에서 정의하지만, 집착의 양상경은 이제 구성의 측면으로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느냐, 수라고 불릴 때는 어떤 수가 있느냐, 물질은 4대와 4대 주색이라는 것이 있듯이 수라고 할 때는 어떤 것이 있느냐 라고 하면, 이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요런 내입처가 외입처를 알고 경험하는 것으로의 1차 인식 이렇게 그 삶이 설명되듯이 이런 내입처가 6가지잖아요. 안이비설신의 외입처, 색성향 미촉법 6가지라 이런 6가지의 흐름에서 수는 어떤 수가 있느냐라고 하니 안촉에서 생긴 수가 있다. 이촉, 비촉, 설촉, 신촉, 의촉에서 생긴 수의 6가지 수가 있다.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하는 이런 삶의 현장이 있다. 이런 삶의 현장에서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가 색성향 미촉법 6외입처를 알고 경험하는 이 과정에서 경험되는 것은 안촉에서 그러니까 안과 색과 안식과 안촉의 과정으로 생겨나는 수 요거죠. 그것을 안촉에서 생긴 수 이렇게 말하는 거고 내지 의촉에서 생긴 수 해서 안이비설신의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수 경험이 있다. 요거 말고는 없다 라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상은 무엇냐? 상, 경향은 어떤 것이 있느냐? 라고 하니 색상, 성상, 향상, 미상, 촉상, 법상에 6가지 상이 있다 라고 해서 요게 이제 우리가 삶을 메커니즘으로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수, 느낌, 경험까지는 인식의 주관, 내입처의 관점에서 내입처, 그 6내입처, 인식 주관이니까 말하자면 인식하는 자인 나죠. 수,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느껴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 경향이라는 것은 색상 내지 법상 이래가지고 6외입처, 대상에 대해서 대상을 기준으로 6가지를 말한다고요. 그러면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인식 주관인 내가 경험한다. 요 측면보다는 인식 객관인 6외입처에 대한 어떤 경향이 쌓여 있느냐.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세상, 대상에 대해서 어떤 경향이 쌓여 있다가 지금 인식하는 그 대상과 관련한 쌓여있는 경향 중에 어떤 것이 선택해 올라와서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느냐 라는 관점이 되어서 상은 어떤 상이 있느냐 라고 할 때 색상 내지 법상, 외입처, 인식객관 대상을 기준으로 그 상이 정의되고 있다. 그래서 상은 이렇게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6외입처에 따르는 6가지 상 요것이다. 요것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요. 마찬가지 관점에서 무엇이 행들인가 라고 할 때 색사, 성사, 향사, 미사, 촉사, 법사의 6가지 사 의도에 무리가 있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한 가지 행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의도다. 형성한다 라고 할 때 어떤 형성을 말하느냐. 이게 뭐 실험실에서 A 원소와 B 원소를 더해가지고 C라는 어떤 결과를 만드는 이런 A 원소와 B 원소가 결합해서 C를 만드는 이런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내가 A 요소와 B 요소를 결합해서 어떤 결과 새로운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의도하는 바로 이 의도 자체를 행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A 원소와 B 원소를 섞어가지고 새로운 C를 만드는 이건 뭐냐? 라고 하면 그거는 이런 의도라는 형성작용, 의도 위에서 그 의도에 실행되는 전개 과정이죠. 자, 그래서 행들이라고 할 때는 의도가 행이라고 말하죠. 꿰뚫음경에서도 그러죠. 의도가 곧 업이라고 나는 말한다. 의도하면서
또는 의도한 뒤에 뭔가 말과 의로 업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뭐 그 업이 유위에서 행해지면 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이라는 거는 결정적인 의미는 의도가 행이다 라고 하는 이거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명세할 때 명이 수상사 촉작의 이럴 때 요 사가 곧 행이다 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행은 사의도다. 행위의 출발 자리, 그 자리를 지시한다 라는 거고, 그런가 하면 이 행도 색사 내지 법사여서 결국은 육외입처라고 하는 인식의 객관,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작용하느냐, 그 대상에 대한 의도가 작용된 그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 행들, 행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식으로 오면, 식은 정말 주목해야 돼요. 까딴쩌비과의 윈야낭에서 무엇이 식인가 할 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6가지 식의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식이라는 거 삼켜버린 경우에서 보았지만 인식하기 때문에 분별해서 아는 거기 때문에 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분별해서 아는 일을 통해서 생겨나 쌓여 있는 이 식의 무리, 식의 무더기, 이 식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 결국은 이런 상켜버린경이 말하는 인식작용, 분별해서 아는 일을 어떤 삶이라는 것은 어떤 분별작용을 갖고 있느냐 하면 결국은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형 미촉법을 인식하는 것. 안이 색을 분별해 알면 안식이 생겨나고 이 안식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머물면 안식의 무더기에 쌓이는 거고, 이와 성의 과정에서 이식이 생겨나서 머물면 이식에 더해져 쌓이는 거고, 오직 안식,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형 미촉법을 인식하는 요만큼의 삶의 현장에서 생겨나는 안식 내지 의식, 이 6가지 식이 있을 뿐이다. 마음은 오직 요것. 이게 부처님의 정의거든요. 우리가 이건 지금 제4장 분석, 용어 정의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정의해 주신 것, 어떤 용어에 대해서 부처님이 정의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경을 읽어야 부처님이 설하신 의도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배워할 때 내 삶이 부처님대로 향상하고 깨달음을 재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부처님이 정의해주는 이 말을 부처님과 다른 의미를 담아내기 시작하면 그만큼 삶의 과정이 부처님을 떠나죠. 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 거, 세상에서는 부처님이 정의하는 이런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말고 제7식 말라식이라든가 제8식 아레아식이라든가 제9식 아마라식인가 뭐 해가지고 다른 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6가지 식의 아래쪽에 입체적 구조를 가지고 더 밑에서 작용하는 마음이 있다 라고 해서 식에 대한 정의를 바꿔버려요. 그러면 정의가 달라지면 그 정의 위에서 해석하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런 정의 위에서 연기를, 12연기를 통해서 삶을 설명하는데, 이제 이런 정의가 달라지면
제7식, 제8식이라는 관점으로 식을 보면서 삶을 설명하면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 연기, 이 12연기적인 삶과 다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처님하고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부처님이 설명하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죠. 예, 요렇게 보는 거, 놓치면 안 되죠. 자, 집착의 양상경도 많은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까지는 나가지 않고, 요렇게, 색수상행시 5온을 그 구성의 측면으로 정의한다. 요거 말고는 없다. 예, 요 측면을 오늘 말씀드렸어요. 집착의 양상경을 보다 보면 제가 이전 특강에서 설명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요런 부분은 하나 보여요. 이제 색수상행식 5온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색을 실답게 알았다라는 거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어서 자라남 소멸로 이끄는 실천 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재밌어요. 색의 자라남은 자량의 자라남이다. 색의 소멸은 자량의 소멸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그리고 식에 대해서는 명색의 자라남이 식의 자라남이고 명색의 소멸이 식의 소멸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색은 자량, 식은 명색 이러는데 수상행에 대해서는 촉의 자라남이 수상행의 자라남이고 촉의 소멸이 수상행의 소멸이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요거에서 제가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온을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하느냐? 그리고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하느냐? 12연기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요 측면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요 식과 명색의 조건관계 가운데 명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라는 것이 참 어렵다. 그래서 일단 영어로는 derivative, 식과 색이라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라는 나를 구성하는 1차적인 요소 두 가지에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한 가운데 그 삶의 과정에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게 수상행이다. 이런 관점을 데리버티브로 영역은 해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렵다. 2차적인 거, 부가적인 거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제가 요번 이 책을 보완하면서는 파생된 것이라고 일단 표현해 봤거든요. 파생된 것. 그래서 색과 식은 1차적인 두 가지 각각으로 구성되고 이 식과 색에 의해서 파생되는 수상행 요거는 세 가지가 다 파생되는 요건데 지금 보면 여기서 집착의 양상경에서 제가 새로 본 게 그 자라남과 소멸의 측면이 색은 자라남과 소멸을 자량의 자라남과 자량의 소멸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식은 명색의 자라남과 명색의 소멸 이렇게 말하자면 색과 식은 1차적인 거여서 고유하게 그 자라남과 소멸에 대한 고유한 조건관계가 있는 거예요. 색은 자량이 자라나면 그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자라나고 소멸하면 직접적인 원인으로 소멸해요. 식은 명색과의 서로 조건됨이라는 이 직접적인 조건에서 조건인 명색이 자라나면 따라서 자라나고 명색이 소멸하면 따라서 소멸하는 요런 1차적이어서 직접적인 조건관계를 자라남과 소멸의 직접적인 걸 말해주는데 이제 수상행은요 동일하게 촉의 자라남과 소멸에 의한 자라남 소멸을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촉이라는 게 뭐예요? 내입초, 외입초, 식촉 이래야 되잖아요. 촉이라는 거는요, 내입초가 식과 근이 함께한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럴 때 식은 식이고 근은 안근 내지 신근은 몸이잖아요. 색이죠. 그리고 외입초는 색성향 미촉 법 가운데 색성향 미촉은 색이잖아요. 그래서 촉이라고 하는 거는 식과 색이 함께한 인식관계에서 식이 생겨나면 거기서 따라서 삼서합촉해서 술을 만든다고요. 촉이라고 하는 요게 말하자면 식과 색이 함께한, 그러니까 식이라는 1차적인 요소, 색이라는 1차적인 요소, 이 두 가지 1차적인 요소가 함께한 인식 과정에서 촉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이라는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용에서, 그러니까 식과 색이라는 두 1차적인 요소에 의한 촉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촉의 자라남이 수상행의 자라남이고 촉의 소멸이 수상행의 소멸이다 라고 하는 파생적인 것의 자라남 줄어듦, 요걸 보여주죠. 제가 요번에 이걸 본 거예요. 명색이라고 하는 것이 색이라는 1차적인 것, 식이라는 1차적인 것에서 수상행, 물론 촉작이는 이제 마찬가지 파생되면서 그 활성을 말해주지만 수상행이라는 이 세 가지의 2차적인 파생된 것, 요 개념을 우리가 해석해냈는데 집착의 양상경에서 말하는 이런 1차적인 색과 식 두 가지의 자라남 줄어듦은 각각의 고유한 조건들에 의해서 자라나고 줄어들어. 그런데 이 식과 색이 함께한 인식작용의 과정에서 작용하는 촉이라고 하는 이 촉이라는 식과 색의 과정에서 수상행이라는 파생된 것들, 그래서 이 촉의 자라나고 소멸함에 따라서 파생되는 것인 수상행이 자라나고 소멸하는 요런 관계를 보여주는 거. 식과 명색이 이런 식과 색의 1차적인 것에 파생된 것인 명이라는 이 해석의 타당성을 집착의 양상경에서 각각의 자라남 줄어듦의 조건관계를 설명하는 데서 발견할 수 있다. 네, 이걸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108배 이야기까지를 좀 함께 하다 보니까 1시간 50분이나 걸렸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바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8명, 9명 법우님 쭉 함께 하시다가 지금 6명 법우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네, 해독법우님, 집착의 양상경을 볼 때마다 항상 자라남을 설명하는 구절이 이해가 안 되었는데 오늘 해결했네요. 그죠, 법우님? 사실은 요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그 아함에서 말하는 촉구생 수상사 이래가지고 촉에서 수상사가 함께 생겨난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 경을 해석하게 되니까 경을 전체적으로, 삶을 전체적으로 엉뚱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촉구생 수상사 이렇게 번역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한 대로 식과 색이라는 두 가지 1차적인 그 고유한
그러니까 1차적이기 때문에 각각의 고유성 위에서 그 두 가지 고유성이 함께하는 인식 과정에서 촉의 그러니까 파생 그 과정에 있는 촉의 자라남 소멸로 수상행의 자라남 소멸 이렇게 설명된다. 식과 색이라는 1차적인 고유성의 과정에서 촉에 의한 수상행의 파생된 것으로의 수상행의 자라남 소멸. 네, 요렇게 보면 촉구생수상사라고 하는 뭔가 삶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아함에 드러나는, 근데 이게 아함에 나오기도 하지만 뭐 제가 알기로 총정돌은 이쪽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많이 그 관점으로 경을 해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집착의 양상경에서 저도 오늘 처음 이 부분을 설명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보아낸 게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 해덕고부님 공감이 되는 거죠. 예, 오늘 해결했다 하시니 다행이고, 참 좋은 일입니다. 네, 다들 이렇게 공부가 여러분의 삶을 더 높은 경지로 향상으로 이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공부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